이번 시간에는요,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2학년 1학기 때 물질의 구성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입자였던 원자부터 배워서 분자와 이온 물질 등등을 배웠는데요. 이번에는 물질의 특성이라고 해서 각각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단원입니다. 다음으로 순물질과 혼합물의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물질과 혼합물의 구별. 어떤 게 순물질이고 어떤 게 혼합물인지 구별하는 방법에는 크게 우리 두 가지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요, 어는 점을 통해서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순물질은요, 녹는 점, 즉 어는 점과도 온도가 같죠. 이게 일정하지만요, 혼합물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일정하지 않다. 자, 우선 녹는 점과 어는 점부터 볼게요. 녹는 점과 어는 점은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볼까요? 녹는 점은 얼음이 예를 들어서 액체인 물이 되는 거죠. 즉 고체였던 얼음이 물인 액체가 되는 과정을 바로 녹는 점이라고 하고요. 이때의 상태 변화를요, 융해라고 합니다. 어는 점을 볼까요? 어는 점은 반대로 물이 얼음이 되고요. 물은 액체가 고체가 될 때를 바로 어는 점이라고 합니다. 이때 상태 변화를 응고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얼음이 물이 될 때, 물이 얼음이 될 때 일기압에서는 항상 0도씨입니다. 따라서 녹는 점과 어는 점은요, 항상 같은 온도에서 발생이 되지만 물질의 상태 변화에 따라서 융해일 때는 녹는 점이라고 하고 응고일 때는 어는 점이라고 합니다. 한번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X축은 냉각 시간이라고 하고 Y축은 온도입니다. 단위는 분의 단위로 해볼게요. 자, 순물질인 물은요, 점점 온도가 내려가다가 0도씨가 되면 온도가 일정해집니다. 일기압 0도씨에서는요, 물이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되는데, 이렇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 지점을 바로 녹는 점이라고 합니다. 물의 녹는 점. 1학년 때 배웠던 거 우리 잠깐만 한번 복습을 할게요. 냉각되는 상태에서 계속 온도가 낮아지다가 여기서부터는 액체였던 물이요, 고체로 되기 시작합니다. 액체였던 물이 같이 고체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때 열 에너지가 모두 다 이 상태 변화에 사용되기 때문에 온도가 더 이상 낮아지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이것을 바로 녹는 점이라고 합니다. 자, 순물질의 녹는 점은 이렇게 일정해지는데요. 이번에는 소금물부터 볼게요. 소금물은 혼합물이라고 했습니다. 혼합물을 봤을 때는요, 혼합물도 천천히 이렇게 온도가 낮아지다가 액체가 고체가 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점이 되면서요,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점점 온도가 내려갑니다. 즉 물보다 어는 점은 더 낮아지고 어는 동안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온도는요,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강하게 됩니다. 원래 순물질보다 어는 점이 내려간다라고 해서요, 이것을 화학적 용어로는요, 어는 점 내림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이 구간에서는 물처럼 온도가 일정한 게 아니라 내려갈까요? 바로 물의 분자가 모여서
얼음 결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소금이 이 물의 분자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으로 끓는 점을 통해서도 순물질과 그리고 혼합물을 구별할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 혼합물은 순수한 순물질인 액체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합니다. 아까와는 조금 반대죠. 그리고 끓는 동안 온도가 계속 상승합니다. 한번 그래프도 살펴볼게요. X축은 가열 시간, 역시나 분의 단위고요. Y축은 온도입니다. 자, 위에서 어는 점에서는요, 0도씨일 때 물이 얼기 시작했다면요, 이번에는 끓는 점에서는요, 물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다가 100도씨가 되면서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요. 이것을 바로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100도씨일 때의 물은요, 상태 변화, 즉 액체가 기체로 되면서 열 에너지를 모두 다 상태 변화에 사용되기 때문에 온도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땐 액체와 기체가 함께 공존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겠죠. 자, 소금물의 변화를 볼게요. 소금물도요, 가열을 해주면 점점 온도가 오르다가 물보다 높은 상태에서 끓기 시작하고요. 끓기 시작하면 온도가 일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상승합니다. 이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상승하는 이유는요, 바로 소금의 입자가 물의 증발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순물질인 물보다 소금물의 끓는 점이 높다라는 것을요, 화학적 용어로는요, 끓는 점 오름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순물질에서보다 혼합물에서는요, 어는 점 내림, 어는 점이 더 낮아지고 그리고 끓는 점은 더 높아진다. 이것을 통해서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2학년 1학기 때 물질의 구성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입자였던 원자부터 배워서 분자와 이온 물질 등등을 배웠는데요. 이번에는 물질의 특성이라고 해서 각각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단원입니다. 자, 물질의 구성 첫 번째에서 우리가 알아볼 것은 바로 물질의 구별입니다. 물질은요, 각각 구성된 원소에 따라서 그리고 구성되어 있는 이 물질에 따라서, 자, 첫 번째로는 물질의 구별입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각각 구성되어 있는 원소나 혹은 이루고 있는 물질에 따라서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순물질 그리고 하나는 혼합물입니다. 첫 번째 순물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물질. 자, 순물질이라는 것은요, 물질이라는 것이 각각 고유한 성질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나타내는 것, 바로 순물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유한 성질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물이라는 건 1기압에서 100도씨에서는 끓고 0도씨에서는 어는 점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끓는 점 혹은 녹는 점의 온도는 어는 점과도 같죠. 그리고 밀도, 용해도 등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 물질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와 있진 않지만 일기압 100도씨에서 끓는 물질, 0도씨에서 어느 물질은 어떤 게 있을까 하면은 우리는 깊게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물이라고 대답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렇게 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 바로 이것들을 순물질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다시 순물질은요, 두 가지의 형태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하나는 홑 원소 물질이고요. 또 하나는 화합물입니다. 홑 원소 물질은요, 이름 그대로 알 수 있듯이 원소가 하나로 이루어진 물질, 즉 한 종류의 원소로 혹은 물질, 이루어진 물질. 예를 들면은요. 자, 금이라는 것은요. 금 이런 금이라는 원소 한 가지로만 이루어져서 금이라는 물질이 되었고요. 구리도 마찬가지로 구리라는 원소의 원자 구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구리라는 물질이 되었고요. 다이아몬드는 탄소 이렇게 탄소라는 원소가 열과 큰 압력을 받아서 다이아몬드라는 물질이 되었고요. 산소기체도 마찬가지죠. 산소라는 하나의 원소, 즉 산소 이렇게 분자 형태를 이루면서 산소기체라는 순물질을 이루고 있습니다. 화합물은요, 반대로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이것도 역시 순물질인데요. 예를 들면 물은요, 산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하나의 분자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라는 것은 산소의 특징도 나타나지 않고 수소의 특징도 나타나지 않지만 물 자체라는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을 화합물이라고 해요. 또 다른 예로는 염화나트륨, 즉 소금이 있죠. 염화나트륨도 마찬가지로 이온의 물질인데요. 염화 이온과 나트륨 이온이 만난 이온 물질이지만 여기에서 염화 이온의 특징도 나타나지 않고 나트륨 이온의 특징이 나타나지도 않지만 염화나트륨 독특한 성질, 즉 짠맛이 나고 상온에서 고체 상태인 독특한 성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한번 볼까요?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로 탄소 하나에 산소 두 개가 붙어 있는 분자의 모양인데 탄소의 성질이 아니고 산소의 성질도 나타나지 않지만 이산화탄소 독특한 이산화탄소만의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요. 혼합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혼합물은요. 순물질과는 다르게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인 물질입니다.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인 물질. 화합물이랑 비교했을 때 화합물은요,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되어져 있는 물질이지만요,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 즉 호돈소 물질과 화합물 혹은 화합물과 화합물 이렇게 순물질이 섞여 있는 물질이고요. 역시 혼합물도 두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우리 혼합물의 특징부터 볼게요. 순물질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질이 고유한 성질이 있다고 했는데 혼합물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혼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소금물을 한번 볼까요?
소금물은요, 소금이라는 염화나트륨 순물질과 물이라는 순물질이 합쳐져서 혼합물이 되어 있는데요. 얘네들 볼까요? 소금의 짠맛, 소금물에 있고요. 물에 액체 성질 그대로 소금물에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요, 소금물의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소금의 성질도, 물의 성질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콜라라는 거 한번 예를 들면요. 콜라는 시럽에다가 탄산을 넣어서 만든 음료, 탄산음료인데요. 이때 시럽의 달콤한 맛이 콜라의 맛이 되고요. 탄산의 톡 쏘는 맛 역시 콜라 안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성질을 보면요. 성분 물질의 혼합 비율에 따라서요. 녹는 점, 끓는 점, 밀도 등이 다릅니다. 성분 물질의 혼합 비율에 따라 녹는 점과 끓는 점, 밀도 등이 다르다. 어떤 거냐면 이 녹는 점, 끓는 점, 밀도는 순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격이라고 했는데요. 혼합물이라는 것은 순물질이 서로 섞여 있기 때문에요. 각각의 고유한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녹는 점과 끓는 점과 밀도들은요. 혼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얼마나 더 많이 섞여 있고 적게 섞여 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소금물에 같은 경우 소금물에 소금이 더 많이 짜게 섞여 있는지 혹은 소금이 덜 섞여서 덜 짠지에 따라서 녹는 점과 끓는 점, 밀도 등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혼합물은요, 또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균일 혼합물, 다른 하나는 불균일 혼합물입니다. 균일 혼합물은요,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고르게 섞인 혼합물입니다.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고르게 섞인 혼합물. 얘네들의 또 다른 특징은요, 고르게 섞여 있기 때문에요. 액체 상태에서 오랜 시간 두어도요, 가라앉는 게 없습니다. 즉 침전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금물이라는 것은 소금이라는 염화나트륨과 물이라는 순물질이 섞여서 균일 혼합물이 되어 있는데요. 얘네들 오랜 시간 놔둬도 가라앉는 게 없죠. 혹은 식초는요, 아세트산이라는 순물질과 물이 합쳐져서 균일하게 섞여 만들어진 균일 혼합물인데요. 마찬가지로 식초도 오랜 시간 둔다고 해서 가라앉는 침전물이 없습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탄산음료도 마찬가지로 균일 혼합물, 그리고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공기도 균일 혼합물입니다. 질소와 이산화탄소, 산소들이 섞여 있는 이러한 균일 혼합물, 그리고 스테인리스 고체지만 얘네들도 똑같이 철과 크로뮴이라는 순물질이 섞여 있는 균일 혼합물입니다. 불균일 혼합물은 반대로요,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고르지 않게 섞여 있는 혼합물입니다. 예를 들면요, 흙탕물 볼까요? 흙탕물은요, 물과 흙이 섞여 있는데 얘네들 섞인 상태에서 오랫동안 두면은요, 흙이 물 아래로 가라앉게 되죠. 이런 것들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주스도요, 보면은 우리가 마시기 전에 이렇게 흔들어 마시잖아요. 잘 섞이지 않아 있기 때문에
주스도 그렇고 우유도 마찬가지예요. 우유도 물속에 칼슘이랑 단백질 성분이 제대로 섞여 있지 않고요. 암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석, 예를 들어서 화강암 같은 경우 정장석이나 석영, 흑음모들이 섞여 있는데 고르지 않게 섞여 있는 혼합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 60페이지에 보면요. 각각 원소 물질, 화합물, 그리고 혼합물들이 어떻게 물질들이 섞여 있는지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그림도 한 번씩 살펴서 잘 봐주세요. 자, 다음으로는요. 순물질과 혼합물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한번 볼게요. 순물질과 혼합물의 이용. 순물질과 순물질을 섞어서 혼합물로 만든 후에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원래는 혼합물이었는데 여기서 순물질로 걸러내가지고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순물질을 혼합해서 이용하는 것부터 볼게요. 순물질 혼합. 네, 첫 번째, 스테인리스 합금입니다. 이거 스테인리스 합금 조금 전에 살펴봤을 때 균일 혼합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균일 혼합물 스테인리스는요, 철과 크로뮴이 섞여 있는 건데요. 크로뮴이라는 것은요, 특히 산소랑 만나서 막을 형성이 되는데요. 이 막 때문에요, 내부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해요. 철이라는 것은 산소와 만나서 쉽게 산화철이 되는 것, 즉 녹이 슬 수가 있는데 크로뮴으로부터 산소로 차단시켜서 보호가 되니까 오래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스테인리스 합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방에서 사용되는 프라이팬이나 냄비 이런 데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땜납이 있는데요. 납과 주석의 합금인데요. 자, 순물질인 납과 주석이 합쳐져서요, 녹는 점이 내려갑니다. 녹는 점이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 어는 점 내림 현상 배웠죠? 녹는 점이 하강하기 때문에 더 낮은 온도에서 녹게 돼요. 이렇게 녹은 땜납은요, 회로와 회로 사이를 연결할 때 여기에다가 녹은 땜납을 액체 상태를 부어주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굳게 되고요, 이렇게 회로와 회로 사이를 연결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퓨즈입니다. 퓨즈 역시 납과 주석으로 만들어져서 녹는 점이 낮아지게 됩니다. 녹는 점이 낮아지니까 가열이 되면은요, 낮은 온도에서 퓨즈가 녹아서 끊어지게 되고요. 이 끊어짐 현상을 통해서 전류가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유전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죠. 자, 부동액을 역시 혼합물로 이용하는 건데요. 부동액은요, 물과 에틸렌글리콜이라는 걸 섞은 건데요. 잠깐만요. 에틸렌글리콜 이렇게 쓰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는 점 내림 현상을 이용이 됩니다. 부동액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 보면요, 엔진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부동액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근데 일기압일 때 0도씨에서 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물이 얼어서 엔진을 식힐 수 있는 쓸 때 이용을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에틸렌글리콜을 섞어주면요, 어는 점이 낮아집니다. 어는 점이 낮다 보니까 겨울철에 마이너스 10도씨가 된다고 하더라도 물이 얼지 않기 때문에 엔진의 과해진 열을 식혀주는 부동액으로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동차 냉각수는요, 이렇게 물과 에틸렌글리콜을 사용하여서 어는 점 내린 현상을 이용한 예였습니다. 염화칼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염화칼슘은요, 우리 겨울에 빙판길에다가 보면 하얗게 뿌리는 가루, 이거 바로 염화칼슘인데요. 이 염화칼슘이요, 물과 만나서 어는 점이 내려갑니다. 마찬가지로 물은요, 0도씨에서 얼어서 쉽게 빙판길이 되기 쉽지만 염화칼슘을 뿌려주면 어는 점이 내려가기 때문에 0도씨보다 훨씬 더 낮은 온도에서 얼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0도씨, 마이너스 3도씨 이렇게 되는 겨울철에요, 물이 얼지 않기 때문에 빙판길이 사라지게 되겠죠. 이렇게 도로를 어는 것을 막을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반대로요,
원래는 혼합물이었다가 순물질로 이용되는 형태도 있는데요. 자, 혼합물에서 순물질 분리. 예를 들면 냉각제가 있습니다. 냉각제는 주로 질소가 사용되는데요. 이 질소, 균일 혼합물이었던 공기에서 분리를 시켜서 액체 질소로 사용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의료용 산소가 있습니다. 의료용 산소, 산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이 산소도 마찬가지로 균일 혼합물인 공기에서 산소만 분리시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물질의 특성. 물질의 특성이라는 것은 다른 물질과 구별되는 그 물질만이 나타내는 고유한 성질입니다. 이 물질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에는요, 지금까지 알아봤던 끓는 점, 혹은 녹는 점, 어는 점이라고도 했죠. 밀도, 용해도 등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밀도와 용해도 이거에 대해서 더 알아보게 될 건데요.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그 물질이 나타내는 고유한 성질이기 때문에요. 얘네들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물은 1기압, 끓는 점이 100도씨, 그리고 어는 점 0도씨 이렇게 있고요. 에탄올은요. 1기압일 때 역시나 끓는 점 78도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 어떤 물질에 따라서 끓는 점과 어는 점이 달라지게 되겠죠. 자, 두 번째로는요. 물질의 양이 변해도 물질의 특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자, 선생님이 어느 날 머리를 짧게 자르고 왔다고 해서 선생님이라는 특성 변했나요? 변하지 않았죠? 또 선생님이 뭐 손톱을 깎는다거나 혹은 살을 찌었다고 해서 선생님이라는 독특한 성격과 성질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 물질도 마찬가지인데요. 물이 70ml가 있든지 혹은 1톤에 많은 양이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1기압에서는 100도씨에 끓습니다. 단지 물의 양이 적을 때는요. 100도씨 끓는 점으로 가기까지 더 빨리 걸리고요. 1톤에 엄청난 양의 물이 있을 때 이 물을 끓일 때는요. 100도씨까지 끓는 점으로 오를 때까지 가열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리겠죠. 자, 이 물질의 특성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요. 겉보기 성질, 예를 들면 색, 이런 것들이 있죠.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나, 어떤 결정을 가지고 있나, 이런 성질들이 있고요. 끓는 점, 그리고 녹는 점, 역시 끓는 점과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은 온도에서 녹거나 언다고 했고요. 밀도, 용해도 등등이 있는데 이러한 고유한 성질은요. 우리가 물질을 인터넷에다가 쳐보면요. 위키페디아 나오잖아요. 이 위키페디아 오른쪽에 보면요. 이 물질의 용해도, 밀도, 끓는 점, 녹는 점, 색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물질의 특성입니다. 반대로 특성이 아닌 것은 뭐가 있을까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건데요. 바로 질량. 물 100g, 물 1kg 이거 특성 언제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특성이 아니겠죠? 부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탄올 100g, 에탄올 500g 언제든지 임의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특성이 아니고요. 길이도 마찬가지겠죠? 굴이 10cm, 굴이 100cm
모두 다 임의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특성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페이지 61페이지 풀고 답을 맞춰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끓는 점과 녹는 점, 어는 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끓는 점, 녹는 점과 어는 점입니다. 첫 번째 끓는 점부터 볼까요? 끓는 점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끓는 점은요, 액체가 기체로 되는 동안, 그러니까 액체의 물질이 끓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말합니다. 액체 물질이 끓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그래서 끓는 점 구간 동안에는요,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얘네들이 모든 열 에너지가 물질을 뜨겁게 만드는 데 사용되는 게 아니라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 즉 기화에 사용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이 끓는 점은요, 입자 사이와의 관계를 봤을 때 우리 입자와 입자 사이, 물질의 입자와 입자 사이는요, 서로 끌어당기는 힘, 인력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끓는 점을 통해서요, 이 인력을 끊어 놓을 수가 있는데, 인력이 약한 물질, 즉 입자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이 약한 물질은요, 서로 당기는 힘이 작기 때문에 쉽게 끊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끓는 점이 낫습니다. 반대로 인력이 강한 물질, 입자와 입자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이 강한 물질은 서로 입자를 떼어내는데 더 많은 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끓는 점이 높습니다. 에탄올은요, 78도씨에서 끓고 물은 1기압 100도씨에서 끓습니다. 이 말은 에탄올의 입자 사이가 물보다 인력이 더 작기 때문에 끓는 점이 낮아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외부의 압력과 끓는 점 사이의 관계를 볼게요. 외부 압력과 끓는 점. 자,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기준에서의 끓는 점은요, 1기압일 때를 이야기를 해요. 1기압인데요. 보통 1기압보다 기압이 낮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압력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때는요, 물질의 끓는 점도 같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산 정상에서 밥을 짓게 되면 물이 원래는 100도씨에서 끓어야 되는데 100도씨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니까 쌀이 충분히 익지 않아서 설 익은 밥이 되겠죠. 자, 반대로 기압이 높을 때 물질의 끓는 점은요, 같이 높아집니다. 압력밥솥 생각을 해볼까요? 압력밥솥 안에는 내부는요, 압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물이 훨씬 더 높은 곳에서 끓을 거고요. 그래서 압력밥솥에다가 쌀을 지으면 높은 온도에서 쌀이 충분하게 익기 때문에 더 빨리 그리고 더 맛있게 밥이 익게 되겠죠. 그림을 보면요, 가열시간, 분, 그리고 온도 볼게요. 자, 에탄올과 메탄올은요, 서로 각각 다른 물질입니다. 그래서 에탄올은요, 끓는 점 점점 온도, 액체 온도가 증가하다가 끓는 점이 될 때는요, 일정한 온도에서 이렇게 온도가 유지가 되는데, 이때 에탄올의 끓는 점은 약 78도씨입니다.
메탄올은요, 에탄올과 다른 물질이기 때문에요. 역시 액체가 뜨거워지기 시작하고요. 액체가 기체로 되는 기화현상이 일어나면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이때 메탄올의 끓는 점은요, 약 65도씨라고 해요. 에탄올이 메탄올보다 끓는 점이 높기 때문에 메탄올보다 에탄올의 입자 사이의 인력이 더 크겠죠? 마찬가지로 에탄올은 78도씨의 끓는 점, 메탄올은 65도씨에서의 끓는 점을 갖기 때문에 이 끓는 점은요, 각각의 물질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물질이 같을 때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X축은 가열 시간, Y축은 온도일 때요. 똑같이 에탄올은요, 78도씨에서 끓기 시작합니다. 다만 처음에 끓기 시작한 이 에탄올이 약 5ml의 부피를 가지고 있다면 두 번째 이번에는 10ml의 에탄올을 보면 에탄올은 똑같은 물질이기 때문에 항상 끓는 점은 같지만 부피가 큰 에탄올 10ml는요,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5ml의 에탄올보다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다음은 녹는 점과 어는 점을 보겠습니다. 녹는 점과 어는 점. 첫 번째, 녹는 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녹는 점의 정의부터 살펴보면요.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라고 했습니다. 고체가 액체로 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여기서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물리적 형상을요, 바로 융해라고 했고요. 이때 융해가 되는 상태 변화 동안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 온도에서는요, 융해열 흡수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는 점 한번 볼까요? 어는 점은요, 반대로 액체가 고체로 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입니다. 액체가 고체로 되는 거 바로 응고라는 상태 변화고요. 이때는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응고열 방출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그래프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X축은 시간이고요. 분의 단위입니다. Y축은 온도입니다. 어떻게 이 응고와 융해가 일어나는지 살펴볼게요. 융해라는 것은 고체가 액체가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고체는 점점 온도가 올라갔다가 액체가 되는 순간 온도가 일정해지고요. 모든 상태 변화가 끝나면 다시 한번 온도가 올라갑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렇게 온도가 올라간 액체를요, 냉각시켜 보겠습니다. 액체의 온도가 점점 내려가면서 일정한 온도에서 고체가 되면서 온도가 일정해지고요. 그 다음에 고체가 되는 순간 다시 온도가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반을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온도가 올라가는 이 구간을요, 바로 가열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도가 냉각되는 이 구간을요, 냉각곡선이라고 합니다. 가열곡선에서 고체가 액체될 때 이때를 녹는 점이라고 하고요. 액체가 고체로 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 온도는요,
어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는 점과 어는 점은요, 항상 같은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태 변화가 되는 걸 볼게요. 고체였던 것은요, 열을 받아서 점점 뜨거워지면서 고체가 녹는 점에 도달할 때 액체로 상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 구간은요, 고체랑 액체 두 가지의 상이 항상 같이 있다. 모든 고체가 액체로 되면요, 액체는 다시 열을 받아서 점점 온도가 올라갑니다. 반대로 이걸 냉각시킬 때는요, 처음에 액체였던 물질이요, 점점 온도가 낮아지다가 어는 점이 되면서 액체는요, 고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요. 이 구간 안에서는 액체랑 고체의 두 가지의 상이 존재하게 됩니다. 모든 액체가 고체로 변하게 되면요, 더 이상 상태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고체가 되고요. 고체는 다시 온도가 낮아집니다. 가열곡선이 일어날 때 이때 융해가 일어나고요. 고체가 액체가 되는 현상, 그리고 액체가 고체가 되는 현상을요, 바로 응고라고 합니다. 자, 이때의 특징 한번 살펴볼게요. 녹는 점과 어는 점의 특징. 점과 어는 점의 특징. 첫 번째, 같은 물질의 녹는 점과 어는 점은 항상 같습니다. 같은 물질의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다. 일기압일 때 물의 녹는 점은 0도씨, 반대로 어는 점도 똑같이 0도씨가 되겠죠? 자, 두 번째로요, 우리가 배웠던 순물질, 순물질은 즉 하나의 원소로 되어 있는 호두원소 물질과,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 가지의 원소로 되어 있는 화합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순물질은 물질의 양이나 가열 세기와 관계없이 녹는 점과 혹은 어는 점이 항상 일정합니다. 여기에서 양이나 가열 세기와 관계없이 항상 녹는 점과 어는 점이 일정하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물질의 양이나 가열 세기는 녹는 점 혹은 어는 점에서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바로 시간입니다. 가열 세기가 클수록 녹는 점에 더 빨리 도달을 할 거고요. 가열 세기가 약하면 녹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겠죠. 그러면 우리 그래프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물질의 질량과 녹는 점, 끓는 점과 마찬가지로요. 자, 가열 시간이 있고, 그리고 온도가 있을 때, 자, 다음과 같은 물질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A라는 물질, B라는 물질, 그리고 C라는 물질이 있는데 모두 다 녹는 점은 같습니다. 이때 질량이 큰 C 물질은 녹는 점에 도달하는 동안 시간을 살펴보면 C, B, A니까요. 제일 먼저 녹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은 A가 질량이 가장 작고 그 다음 B, 그 다음에 C, 이렇게 질량의 순서가 됩니다. 불꽃의 세기랑 한번 살펴볼까요? 불꽃의 세기와 녹는 점을 보면요. 역시나 X축은 가열 시간, 분 단위고요. Y축은 온도입니다. 자, A라는 물질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B라는 물질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똑같이 녹는 점의 온도는 같습니다. 대신에 A는요, B보다 녹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더 빨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꽃의 세기는 A보다 B가 더 작다, 즉 A의 불꽃 세기가 더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녹는 점, 즉 어는 점이 다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녹는 점, 끓는 점일 때의 물질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총 3가지의 물질의 상태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우리는 총 3가지의 물질의 상태에서 배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고체일 때, 그 다음에 액체일 때, 그 다음에 기체 상태일 때였습니다. 고체와 액체가 되는 이 사이를 녹는 점이라고 했고요. 액체가 기체되는 이 사이를 끓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상온에서 물질이 어떠한 형태로 있는지 알아보려면 상온부터 알아봐야 되는데, 보통 상온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도 20도씨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물질의 끓는 점과 녹는 점이 있는데요. 질소부터 한번 볼게요. 질소는요, 끓는 점이 마이너스 195.8도고요. 그리고 녹는 점이 마이너스 210도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상온은요, 질소의 상온은 약 20도씨가 이쯤에 있을 거예요. 훨씬 더 오른쪽에 있겠죠? 그러면 어느 상태에 있나요? 바로 기체 상태 쪽에 있겠죠? 자, 이번에는 에탄올 한번 볼게요. 에탄올은요, 끓는 점이 78.3도, 녹는 점이 마이너스 114.1도 정도가 된대요. 그렇다면 상온이라는 것은 여기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 20도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태는 액체가 됩니다. 물 한번 볼까요? 물은 녹는 점이 0도, 끓는 점이 100도니까 이번에도 20도 상온은 이 사이에 있겠죠. 이 사이에 있다 보니까 액체는 무슨 상태? 역시 물은 액체 상태가 되겠죠. 자, 염화나트륨 보겠습니다. 염화나트륨은요, 녹는 점이 800도, 그리고 끓는 점이 1465도씨 정도 되고요. 이때 상온은 이렇게 아래에 있겠죠. 그렇다면 고체 상태에 상온이 있으니까 염화나트륨은 고체 상태. 마지막으로 철을 보면요. 철은 녹는 점이 1538도, 그리고 끓는 점이 2861도니까 역시나 상온은 한참 녹는 점 아래에 있겠죠. 그래서 상온에서 철은 고체가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63페이지 마저 풀어보고 가겠습니다.